자, 분사구문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분사구문의 종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 분사구문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분사구문이구나, 이런 것도 분사구문이구나를 빨리 구분하라고 그래서 쌤이 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일반 분사 구문입니다. 그죠? 기억나죠? 부사절을 가지고 만든 분사 구문이 주절 앞에 또는 주절 뒤에 있죠. 이때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을 때는 뭐뭐 하고 있는, 되고 있는 이렇게 해석했죠?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되고 있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죠? 네, 얼굴 뭐가 좀 오타가 됐네요. 여기가 지금 동사 ing 또는 pp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분사구문이 뒤에 있을 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했죠? 그죠? 잘 기억나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일반적인 분사구문입니다. 괜찮죠? 접속사 분사구문으로 갈까요? 접속사 분사구문은 위에 있는 일반 분사구문과 좀 비교해 보면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뒤에도 똑같이 있어요. 왜 접속사를 붙여놨느냐? 생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생략을 안 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이 접속사의 의미를 강하게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이 접속사 의미, 여기서는 이 접속사를 붙여서 이 의미로 좀 해석을 해줘 라는 의지를 좀 담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직독직해라고 부르는 이 직독직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하는 게 원래 해석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접속사가 종류가 너무 많고 접속사를 생각해서 해석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직독직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패턴 2는 정말 친절하게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접속사를 그냥 붙여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접속사 분사구문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분사구문은 태만 물어본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태만 물어본다. 그러면 이 접속사 분사구문도 태만 물어본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사구문인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 분사구문이네? 그러면 태만 물어보는데 확인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접속사 뒤에는 원래 SVO가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뒤에 SVO가 나오지 않고 접속사 뒤에 바로 ING PP가 나오면 접속사 뒤에 바로 ING PP가 나오면 그러면 접속사 분사구문이구나.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그죠? 네, 밑에 예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패턴 3와 패턴 4는 형광펜이 발라져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패턴 3의 독립분사구문의 형태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지금 형태를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것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앞에 명사가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저 명사가 뭘까요? 이게 원래 부사절이었으니까 접속사가 아마 앞에 있었는데 생략됐을 거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자리죠. 주어자리.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없는 이유가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 생략을 했잖아요. 그런데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생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생략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부사절의 주어. 그죠? 부사절. 이게 원래 부사절이었어요. 그죠? 부사절의 이 주어와 이게 주어였단 말이에요. 그죠? 또 뭐야? 주절의 주어. 그죠?
이 주절의 주어가 달라서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그죠? 여기도 주어잖아, 그지?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할까? 해석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분사구문처럼 뭐뭐 하고 있는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뭐뭐 하고 있는 주어는 이 주어가 같은 주어일 때 해석한 건데 얘는 주어가 다르니까. 그죠? 뭐뭐 하고 있는 주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는 애가 얘잖아, 얘. 그래서 얘를 해석해 줘야 돼. 명사가 ing 할 때 또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또는 뭐야? pp 될 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독립분사구문의 주어를 해석을 해야 된다. 선생님, 그럼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분사구문이? 여기도 지금 보니까 명사 뒤에 ing, pp가 나왔죠? 뒤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다만 뭐뭐 하면서 되면서인데 다만 주어를 붙여야죠. 명사가 하면서, 명사가 되면서. 될 거 없어요, 그죠? 이게 독립분사구문입니다. 독립분사구문. 자, 기억했죠? 자, 마지막 패턴, 형용사 분사구문입니다. 이 형용사 분사구문은 패턴 1의 일반 분사구문의 약간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뭔 소리냐? 생긴 걸 한번 보세요. 형용사만 남아있어요. 부사절 앞에, 부사절의 위치에 형용사만 남아있고 SVO가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지. 이 형용사가 왜 남아있느냐? 형용사 앞에 당연히 비잉이 생략됐겠죠. 뭔 소리냐면 얘가 원래 부사절이니까 생각해봐봐. 접속사가 있었을 것이고 이 주어랑 같은 주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형용사가 동사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뭐예요? 비동사가 있었겠죠? is나 are. 그리고 형용사였을 거 아니야. 원래는 부사절은 저렇게 생긴 거야. 주어, 비동사, 형용사, SC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접속사가 생략되고 주어가 같아서 생략되고 이게 비잉이 된 거겠죠.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비잉이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형용사가 남았을 텐데 우리가 배웠잖아. 수동태 분사구문에서 비잉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형용사만 남은 거예요. 저게 형용사 분사 구문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일반 분사구문도 뭐뭐 하고 있는, 되고 있는 하면서 주어로 꾸몄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형용사 하는 주어, 형용사 하는 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4가지 패턴 기억해 보세요. 4가지 패턴. 일반 분사구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뭐뭐 하고 있는, 되고 있는. 뒤에는 뭐야? 하면서, 되면서. 이거 잘 기억해야겠죠? 접속사 분사구문은 어떻게 돼요? 접속사 분사구문은 접속사 뒤에 SVO가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뒤에 ing, pp가 나온 것을 접속사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접속사 뒤에다가 ing, pp를 연결해서 생겼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접속사를 붙여서 뭐 할 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속사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독립분사구문은 뭐였어요? 독립분사구문은 이 우리가 봤던 일반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남아 있었죠. 왜?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서 생략할 수 없었던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직독직해를 해석할 수 없죠. 이 명사를 붙여서 다만 뭐뭐 할 때 하기 때문에를 붙이는 거야. 뭐뭐 할 때 하기 때문에. 명사가 ing 할 때 하기 때문에. 명사가 pp 될 때 되기 때문에.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하면서 되면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뭐뭐 되면서. 괜찮죠? 자, 마지막 형용사 분사구문은 뭐야? 부사절에서 형용사가 동사가 될 수는 없잖아. 형용사가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비동사가 있었을 것이고, 즉 접속사, 주어, 비동사, 형용사가 원래 부사절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이 되고 주어가 같아서 생략이 되고
비동사가 빙이 되면서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남은 게 형용사만 남은 거죠. 해석은 일반 분사구문처럼 뭐뭐 하는 주. 괜찮죠? 네. 자, 이 분사구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뭐야?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 뒤에 ing가 붙은 거 보여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접속사 분사 구문이라고. 접속사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한다. 그래서 강에서 수영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죠? 강에서 수영하는 동안에. 선생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는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접속사를 그냥 붙여서 해석하라고. 일부러 이 작가가 while이라는 의미를 살리고 싶어서 생략을 안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접속사를 붙여서 강에서 수영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접속사를 해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접속사 분사 구문이었네요. 그 다음에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분사 구문의 어떤 분사 구문일까요? 지금 보니까 분사 구문이 ing가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남아있죠. 명사가. 이 명사가 바로 뭐다? 부사절에서의 주어다. 주어.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독립분사 구문이구나. 독립분사 구문. 독립분사 구문 해석할 때 오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이 주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었던 우리는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가 ing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밤이 올 때라고 하는 거죠. 원래대로의 부사절을 한번 볼까요? 접속사가 들어갔고 주어가 똑같은 night로 들어갔죠. 그리고 동사가 came on. 그래서 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거 보이죠?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해석하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뭐야? fearless라고 하는 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그리고는 뭡니까? 주절이 나왔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형용사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형용사 분사 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분사 구문처럼 이렇게 주어를 수식해 주죠. 이렇게. 그래서 fearless, 두려움이 없었던 그는 용감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대로의 부사절은 뭐겠어요? 뭐 as, because 같은 걸로 써보고 그 다음에 주어는 같아서 he가 될 것이고 형용사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동사가 비동사였다는 거죠. 시제 잘 보세요. came이니까 was 그리고 fearles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형용사 분사 구문입니다. 네, 이해되죠? 자, 분사 구문의 패턴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앞에서 봤던 그 분사 구문의 패턴 1은 4가지 패턴을 배웠어요. 그죠? 일반 분사 구문, 그 다음 뭐야? 접속사 분사 구문, 독립 분사 구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형용사 분사 구문. 이 4가지를 배웠죠? 이번에 배우는 분사 구문 패턴 2는요, 그 외에 나오는 분사 구문 패턴인데, 뭐 사실 분사 구문 패턴 1에서 다 다루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패턴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동작 분사구문이 형광펜으로 발라져 있죠? 요게 고등학교 내신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은 연속동작 분사구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와 뒤에 있는 분사구문이 행동이 연속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연속동작 분사구문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의미를 한번 써볼까요? 주절의 동사와 분사구문이 연속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연속동작 분사구문이라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문을 보세요. 지금 보면 그녀가 정원으로 나갔어요. 나무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원에 나가면서 동시에 막 물을 주면서 나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정원에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호수를 찾아서 호수도 들고 물도 틀고 그 다음에 호수를 끌고 와서 나무에 물을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행동이 정확하게는 사실 연속적이진 않아요. 그죠? 정원에 나가는 것과 물을 주는 것 사이에도 여러 동작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야. 왜?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 그 두 행위가 바로 이어서 연속된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쓴 거야. 정원에 나가서 그 이후에 나무에 물을 줬다. 이 두 행동이 연속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연속동작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분사구문들은 대부분 행동들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죠? 뭐 after가 before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거의 같은 시점에서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속동작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주절의 동사와 분사구문의 이 동사의 시제가 같지 않고 주절의 동사가 먼저 일어나고 분사구문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 그 행동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연속동작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동사가 먼저 일어나는 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나는 게 후라고 했습니다. 후. 선, 후. 이해되죠? 선, 후. 그러니까 아파에서도 정원에 나간 게 선, 그리고 물을 준 게 후.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이 앞부분에서 이 연속동작 분사구문은 뭐뭐한 이후에 ing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해석합니다. 자, 볼까요? 그녀가 정원에 나간 이후에 나무에 물을 줬다. 이게 연속동작 분사구문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형광펜으로 내가 발라놨잖아요, 쌤이. 이게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분사구문은 전부 다 부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 접속사, 주동, 목인데 여기는 봐봐요. 부사절이 아니라 and 동사의 병렬로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 이게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원래 형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부사절이 아니라 and의 동사 병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고등학교 가면 얘들아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고치는 문제를 거의 안 냅니다. 딱 두 경우에만 내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과 다른 경우야. having pp 같이.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동사보다 여기가 더 옛날이잖아. 시제를 바꿔줘야 되죠? 여기가 현재면 과거를 쓰고 과거면 대과거를 써야 되잖아. 요 한 문제하고 두 번째가 지금 보는 뭐야? 연속동작 분사구문이야. 연속동작 분사구문. 이 경우에는 뭐를 써야 돼? and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고등학교 때 부사절을 다시 분사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바꾸는 문제를 딱 두 경우에만 냅니다. 그 중에 한 경우가 지금 보는 저 연속동작 분사구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떻게 알아본다? 분사구문이었을 때 보면 이 행동이 선후가 구별이 됩니다. 그걸 보고 알아보는 거야. 여기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보세요. 기차가 8시에 서울을 떠났어요. 근데 3시에 그곳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뭐야? 8시에 떠났는데 다시 3시에 도착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에 선후가 있는 거 알겠어요? 시간에 선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연속동작 분사구문이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차가 8시에 서울을 떠난 이후에 그곳에 3시에 도착한다. 과거니까 도착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해석하고, 근데 원래 형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 선후가 되니까 and를 쓰고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과거니까 arrived 이렇게.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자, 고등학교 내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원래 영어에서 비인칭이라고 하면 날씨나 시간이나 뭐 무게나 명암을 드러내는 비인칭 주어 it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독립분사구문이잖아.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다가 하나 써볼까요? 요 놈의 원래 형태가 그 부사절의 형태가 접속사가 붙고 그리고 주어가 붙고 동사 목적어의 이 형태인데, 자, 여기서 비인칭이라고 하면 요 자리가 it이 아니라 독립분사구문에서 비인칭이라고 하면요, 보통 they나 we나 뭐 people과 같은 이런 일반 대상을 가리켜요. 일반 대상. 이게 독립분사구문에서 말하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어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랬잖아.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주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생략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얘가 일반 대상이라서 이게 이렇게 생략이 돼버려요. 생략이. 선생님, 생략. 일반 대상은 왜 생략해요? 라고 할 때 우리 옛날에 수동태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수동태, 능동태에서 수동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목적격이 주어로, 얘가 BPP로, 얘가 by 주어로 갔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요 by 주어를 생략해서 썼던 거 기억나요? 어떤 경우에? 여기가 바로 일반 대상이었을 때 생략했잖아. 그 일반 대상에 뭐가 있었어요? you도 있었고, someone도 있었고, they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대상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영어에선 보통 일반 대상을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죠? 특별한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생략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웬간하면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요. 이제 주어가 같을 때 주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문법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데, 주어가 다름에도 생략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라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독립분사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이렇게 생략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동사 ing 목적격으로 이렇게 남은 게 이게 바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개념이 대충 뭔지 알겠죠? 네. 특히 요거하고 조금 구분해 볼 건데 요 놈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밑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볼게요. 위에는 그냥 외우세요. judging from 하면 뭐뭇으로 판단하건대, 정직하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대충 말해 보면 네. 일반적으로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런데 얘 밑에 거는요. 우리가 해석할 때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considering, given, taken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면 쟤는 뭐뭇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왜 내가 별표를 쳤냐면 얘네들은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 하나를 써보면 예를 들면 뭐 given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주절, 여기가 비인칭 독립분사.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렇다. 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해석이 다 똑같잖아요. 왜 따로 외우라고 하냐면 쟤는 문법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이 고려해 보면 뭐뭐 해보면이잖아. 얘들은 접속사가 주로 if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니까 조건이잖아, 그지?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문 독해로 넘어갔을 때 이 조건과 결과가 드러나는 문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핵심 표현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이해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것의 단서가 바로 이 세 개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기억해야 돼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뭐라고 그랬어요? 문법적인 내용보다 해석을 잘 보라고. 해석이 중요해. 이 전부 다 해석이 중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 뭐라고? 이 세 가지를 꼭 신경 써라.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위에는 내용 중에 하나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네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아. 그죠? 밑에 거 보세요.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애는 매우 적절해. 적절하다는 게 뭐야? 겸손해.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해보면 조건이야. 이 결과가 뭐야? 그는 생각보다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겠죠. 괜찮죠? 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해석을 잘 신경 쓰자. 패턴 2의 하이라이트. 패턴 2의 하이라이트. 바로 부대 상황 분사 구문입니다. 별표 4개. 예전에 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저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서들이 편찬이 되면서 저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좀 아쉽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저게 너무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는 무조건 서술형으로만 나와요. 서술형으로만. 그러니까 사실은 중등 과정에서 한번 연습을 시켜주면 고등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쉽게도 교과서에서 왜 이 핵심 문법을 다 빼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얘는 무조건 서술형입니다. 무조건 서술형.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win 명사 ing, win 명사 pp. 기억하자. win 명사 ing, win 명사 pp. 그죠? 네. 자, 그런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명사가 ing 한 채로 이렇게 마치 명사가 주어처럼 해석 들어가죠? ing 한 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똑같아요. win 명사 pp는 뭐겠어? 명사가 pp 된 채로. 그죠? 명사가 ing 한 채로 하면서 명사가 pp 된 채로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저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선생님이 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쌤이 책을 쓸 때 조금 아쉽게 썼어요. 사실 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네,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순서가 좀 이렇게 됐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보세요. 부사절 주절이죠.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접속사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살려놨죠. 주어를 생략하려고 보니까 이 주어가 서로 달라서 독립분사 구문으로 생략을 못한 거야. 그리고 ing 목적어를 쓴 거야.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접속사 주어 ing가 위에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분사 구문의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아서 생략하기 위해서 쓰는 게 분사 구문의 취지였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를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주어가 다른 독립분사 구문도 접속사나 비잉조차도 생략되어 있는데 이놈은 분사 구문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아니 부사절이랑 생긴 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굳이 분사 구문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전치사 구를 활용해서 이 접속사를 with로 써서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이게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이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의 접속사는 대부분 y를 써요. 거의 99% y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원래의 형태가 그는 책을 읽고 있어. 그의 와이프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을 자, 이것을 보니까 접속사를 없애지 않고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못 없애고 그냥 ing를 쓰니까 이 형태가 돼버리니까 아예 그럴 거면 전치사 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with 쓰고 주어를 남기고 요 놈을 ing로 요렇게 만든 거 보이죠? 이게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요. 이게 부대상황 분사구문. 아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와이프가 그의 옆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이 젊은 학자들 중에서는요, 아니 이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일제 용어래요. 일제 용어.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 영어가 일본에서 건너온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선보다 200년, 자그마치 200년 일찍 개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인가 뭐 거기서부터 그 개화를 한 거잖아. 그래서 영어를 받아들이면서 총포를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조선보다 자그마치 200년 전에 이 서양 문물들을 접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200년 뒤, 200년이면 자그마치 뭐 어마어마한 시기죠. 이게 2세기를 지금 앞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나중에 개화기 때 굉장히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쓰던 영어를 가지고 왔죠. 일본 사람들이 만든 영문법 책을 가지고 온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식의 영어에는 이 이름들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식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영문 학자들 중에서는 저 부대 상황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 일본식 용어인데 차라리 원래가 이거는 이 y를 가지고 이게 동시동작을 나타내니까 이거를 동시동작 분사 구문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전혀 좀 비논리적인 말은 아니죠. 원래 while이
동시동작을 나타내기도 하니까. 근데 다만 동시동작 분사구문의 개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또 동시동작으로 부르기엔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적절한 용어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순 없으니까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 네 그렇게 원래 명칭으로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자,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주로 while절이죠. while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가 서로 달라서 그래서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쓴 것을 전치사 구 with을 활용해서 쓴 것을 우리가 부대상황 분사 구문이다. 괜찮겠어요? 네. 이 과정이 내가 별표를 쳐놨잖아요. 여기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은 고등학교에서 특히 동화고나 와부고 같이 굉장히 좋은 이런 좀 어렵게 내는 고등학교에서는요. 교과서에 while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with을 활용해서 이 변형으로 영작을 내게끔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과서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with을 가지고 영작을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막 당황스러워하지만 이게 바로 부대 상황 분사 구문입니다. 자, 기억하자고. 자, 아까 하던 말을 마무리를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부대 상황 분사 구문에서 해석 방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요거 한번 잘 봐야 되는데 능동분사 구문은 명사가 ing 한 채로, 수동분사 구문은 명사가 pp 된 채로, 되면서 이렇게 했었겠죠. 그런데 능동분사 구문과 다르게 이 수동분사 구문의 의역,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명사가로 하지 않고 명사를 마치 목적격처럼 명사를 ing 한 채로 하면서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능동분사 구문 보이죠? 그녀는 방금 일어났다. 현재 완료의 뭐야? 완료죠, 완료.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흐르면서 흐른 채로. 능동분사 구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 보세요. 수동분사 구문을 썼는데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했다. 직역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내 손가락이 걸려진 채로.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내 손가락을 건 채로. 내 손가락을 걸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다시. 분명히 얘가 주어잖아. 주어 역할을 하잖아. 내 손가락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말 어순에는 우리는 수동태를 잘 쓰지 않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수동태가 있지만 우리는 수동태가 불편해. 그래서 그걸 자꾸 능동태로 바꿔서 말해버리거든요. 어떻게? 내 손가락을 건 채로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가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목적격으로 바꾸어서 내 손가락을 능동체처럼 ing 한 채로 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은 뭐라고? 서술형으로만 낸다 그랬잖아. 서술형. 그러니까 문제가 ing냐 pp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뭐야? 영작만 낸다고. 영작만. 영작에 봐봐, 이거 안 써도 돼. 만약에 다음을 영작하시오라고 했는데 내 손가락을 건 채로 또는 걸면서 이거 영작하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딱 봤을 때 능동태처럼 보이니 수동태처럼 보이니? 내 손가락을 걸면서 능동태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뭘 써야 될 것 같아? 윈명사 ing를 써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정답은 윈명사 pp야. 이걸 문제로 낸다니까, 서술형으로.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게 수동태인지 알지? 이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한글을 딱 봤을 때 이거 수동태로 어떻게 내가 파악해서 영어를 쓸 수 있을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핵심인 거야. 그죠?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잘 봐봐. 잘 봐봐. 위랑 밑이랑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도 ing니까 목적격 있어요. 목적격을 내가 안 써서 그렇지. 얘는 주어가 있는데 얘는 주어가 없죠. 왜? 주어를 목적격으로 바꿔서 그래요.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의 구분은 수동태에만 뭐가 있어? 이 뭐?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수동태에만 요 뒷부분에 이렇게 쓰세요. 미안합니다. 수동태에만 뭐가 있어요? 미안해요. 주어가 없어요. 이해됐죠? 수동태에만 이 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없어. 여기도 봐봐. 이 가가 없잖아. 그럼 뭐야? 수동태를 능동태처럼 해석한 거야.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말해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말이야. 봐봐. 명사가 PP된 채로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수동태. 그죠? 여기서 지금 by 뭐뭐가 없어. 여기 봐봐. 원래 저기 수동분사 구문이 명사 PP잖아. 이게 수동이잖아. 수동. 그러니까 주어 BPP거든. 근데 우리는 봐봐. 수동태로 말하지 않잖아. 손가락이 걸려있다 말하지 않잖아. 어떻게 말해? 손가락을 건다라고 능동태로 말한다고. 우리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서 말한다고. 그래서 이 주어를 목적격으로 보내고 얘를 동사로 바꿔서 말한다고. 근데 뭐가 없어? 처음부터 by 명사가 없었어. 그래서 주어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동태를 우리나라 말처럼 의역을 해버렸더니 이 가가 없어져 버린 거야.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몰라도 괜찮아. 하나만 기억해. 부대상황 분사구문은 서술형만 낸다. 1번. 자, 2번은 뭐야? 무조건 뭘 낸다? 수동태만 낸다. 2번. 근데 수동태에서는 어떻게 알아본다? 이 가가 없으면 수동태로 윈명사 PP를 쓴다. 알겠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그죠? while절을 그가 그의 눈을 감는 동안에 그 소년이 그의 부모님을 recollect, 회상했어요. 그가 그의 눈을 감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여기는 뭐 주어가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with을 쓰고, 자, 보통 주어가 같으면 부대 상황 쓰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이 목적격에 해당하는 요놈을 이렇게 주어로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수동태가 돼서 clos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봐봐. 선생님, 똑같은 closed인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는데 얘는 봐봐.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능동태잖아. 근데 얘는 봐봐. 뭐야? 얘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얘는 PP잖아. PP. 뭐가 다른지 알겠죠? 수동 분사 구분인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원래는 그의 눈이 감겨진 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의역해서 어떻게 해석해? 그의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의 눈을 감은 채로. 이해되죠? 다 왔어요, 이제. 자, 그 외 부대 상황 분사구문 보세요. 윈명사 ing pp를 쓰지 않고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 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문법 없습니다. 그냥 해석할 때 주의만 하라고. 자, 보세요. With your mouth full. 이 뭐야? 형용사 이렇게 쓴 거죠. 너의 입을 가득 채운 채로. with. 보이죠? 여기 with 보세요. TV on. 그죠? turn on 하는 그 on입니다. TV를 켠 채로. 괜찮죠? 전치사라고 들어죠. 이제 with. 여기 보세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구를 썼죠. 그의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죠? 해석만 주의하라고, 해석만. 얘는 서술형보다 위에가 서술형이죠. 위에가 서술형. 자, 그럼 이제껏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면서 영작을 해야 돼요. 그죠? 자, 한번 시작해 봅니다. 다 됐어요? 자, 이 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 가가 없어요. 그죠? 그럼 뭐야? 수동을 쓰라는 거야. 수동을. 어떻게? with trash, cleaned. ed를 쓰는 거지. ed. 눈을 감으면서 이 가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쓴다고? 수동분사 구문을 쓰라는 거야. with eyes, 뭐야? closed.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서 이 가가 있죠. 이거 능동 쓰는 거죠. 능동. 어떻게? with alarm. 그다음 뭐야? ringing. 이렇게 쓰는 거죠. ringing. 이렇게. ing. 괜찮죠? 자, 팔짱을 낀 채로 이 가가 없죠. 수동 쓰라는 거야. 수동. 어떻게 써요? with arms. 그 다음에 뭐야? folded. 이렇게. 괜찮죠? 괜찮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요 11번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독립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보면 이 there is 구문은 여기가 주어인 거 알겠죠? 당연히 주어가 달라서 독립분사 구문인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요 nothing이니까 독립분사 구문이니까 주어를 생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there is, there are이 사실 얘는 부사고 얘가 동사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가끔씩 there를 생략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그대로 남겨야 돼요. there being. 이때는 being 생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being 생략하면 there nothing 이상하잖아. 괜찮죠? 자, 두 번째 독립분사 구문에서 얘는 보세요. cloudy 하니까 얘가 진짜 뭐야?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인 거 알겠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돼요. 어떻게? it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it being so cloudy. 그죠? 자, 이 두 가지 경우. 분사 구문이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정확하게. 여기까지 배우잖아요. 모든 분사 구문을 다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자, 분사 구문은 중학교 3학년에서 기본 개념만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문법 중에 필수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분사 구문을 마칩니다.